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네, 오늘도 조이 킴 씨께서 이 추위를 뚫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이 어떠셨어요? 저도 엄청 춥죠. 네. 네, 춥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항상 운동하고 오신다고 제가 네. 방금 들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나서 좀 땀을 흘리게 되잖아요. 근데 땀이 식으면 이런 추위에는 더 이제 그전보다 체온이 더 떨어지기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시는 길이 더 춥지 않으셨을까 걱정됩니다. 저기 차 타고 오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은 정말 매섭게 추운 겨울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바깥에 돌아다니기는 너무 싫고요. 너무 싫습니다. 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러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네. 따끈한 찌개 같은 거 해서 밥 먹고 싶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찌개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너무 추운데 오늘은 저녁 때 스팸, 소세지, 라면 사리, 부대찌개. 를 넣고 그 부대찌개를 얼큰하게 끓여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에는 부대찌개는 이미 늦은 시간이기도 하니까 부대찌개 같은 그런 영화를 한 편. 저는 개인적으로 부대찌개를 먹을 때 레드 와인을 같이 한 잔 곁들입니다. 그게 어울립니까?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김치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레드 와인이 물론 이제 한국 음식이 간이 강하고 해서 그 와인하고 맞추기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이제 맛은 다 개인의 취향인데요. 깜짝 놀라울 정도로 부대찌개를 먹을 때 카르베네 소비뇽이나 말백 같은 와인을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트라이를 시켰더니 다들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또 다들 저기 어디 마켓 가서 저희 스팸 사시고 레드 와인 한 병 들고 집에 가시는 그런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음식 전문가도 아니고 와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먹고 마시는 보통 사람으로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혜 씨도 와인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합니다. 오늘 또 와인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군요. 그래서 와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맛있는 영화 한 편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제목은 Sideways.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웨이니까 그냥 샛길, 그러니까 메인 로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큰 이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작품인데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분들한테. 오늘 제가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한번 빌려다 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마일즈는 어제 저녁 시음회에서 마신 와인이 덜 깬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서 자신의 낡은 차에 친구 잭을 태우고 캘리포니아의 와인 농장으로 떠납니다. 대학 때부터 절친인 잭은 한물간 삼류 배우입니다. 타고난 바람둥이로 실컷 독신 생활을 즐기다가 중년을 넘긴 나이에 예쁜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잭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마일즈는 친구와 함께 맛있는 와인과 골프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총각 파티 여행을 기획합니다. 마일즈의 삶은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실패투성이입니다. 중학교 영어 교사인 그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직도 헤어진 전철을 잊지 못하고 재결합을 기대합니다. 소설을 썼지만 출판사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볼품없는 외모에 소심하고 돈도 잘 못 법니다. 우울증이 심해 상담을 받고 약도 복용하지만 답답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일즈의 유일한 낙은 와인입니다. 사람보다 더 복잡 미묘한 와인의 맛과 향기와 색깔을 음미하면서 포도의 종류, 기후, 토양, 숙성 정도까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와인 애호가이자 전문가입니다. 친구 잭은 모든 면에서 마일즈와 정반대입니다. 주체 못하는 본능으로 매끄러운 외모와 화술을 이용해서 여자들을 쉽게 유혹합니다. 포도원 마을에 도착한 저녁, 마일즈는 단골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마이아와 재회합니다.
이혼 여인 마야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대학원에서 원예학을 전공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마야는 마일즈의 와인과 소설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잭은 와인 시음회에서 만난 활달한 스테파니에게 반합니다. 일주일 후에 결혼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잭은 스테파니와 데이트를 합니다. 마일즈와 마야, 그리고 잭과 스테파니 커플은 함께 식사를 하고 포도 농장을 방문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마일즈는 마야와 와인과 인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섬세하고 따뜻한 그녀의 성품에 점점 마음이 끌립니다. 하지만 마일즈는 출판사로부터 소설 출판 거절 통보를 받고 시르에 빠집니다. 또 잭이 곧 결혼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마일즈에게 호감을 가졌던 마야는 두 남자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마일즈와 헤어집니다. 잭의 사랑 고백을 믿고 행복했던 스테파니는 분노와 충격으로 오토바이 헬멧으로 잭의 얼굴을 작살냅니다. 코뼈가 부러진 잭과 소설 출판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한 마일즈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밤에 잭은 식당의 웨이트리스를 유혹합니다. 그녀의 집에서 뮤레를 가지다가 남편에게 들켜 결혼 반지를 놔둔 채 맨몸으로 도망칩니다. 끝까지 사고만 일으키는 친구를 대신해 마일즈는 웨이트리스의 집에 숨어 들어가 반지를 찾아옵니다. 잭은 무사히 결혼식을 마칩니다. 다시 몸이 건조한 일상으로 돌아온 마일즈는 마야의 전화 메시지를 듣습니다.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마일즈의 소설 원고를 끝까지 읽은 마야는 독후감과 함께 참 좋은 소설이라고 진심이 담긴 찬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마일즈는 용기를 내서 차를 몰고 포도 농장으로 갑니다. 마야의 집 앞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미성숙하고 불안정하고 대책 없이 한심한 두 남자의 일주일간의 좌충우돌 여행 기록입니다. 당연히 두 명의 여자들이 등장해서 로맨스가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의 멋진 와이너리 풍경과 와인에 대한 쉽고도 깊이 있는 해설은 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뜻밖의 수학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간 지점에 선 마일즈의 몸부림과 좌절을 보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삶의 속성을 생각합니다. 끌리는 여자 앞에서 그저 와인 얘기만 해대는 수줍고 어리버리한 마일즈와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혈기왕성한 잭의 언밸런스한 조합은 웃음과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야가 피노누아만 고집하는 마일즈에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피노는 얇은 껍질의 섬세한 품종이라 칼베네처럼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고 더워도 추워도 안 되고 지극한 정성과 인내로 돌보아야만 제대로 연글어서 기가 막힌 맛을 내게 된다고 대답합니다. 피노의 특성으로 소심하고 불안정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 셈입니다. 이 영화가 상영되고 그해 미국의 피노누아의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20%나 증가했습니다. 영화 내내 등장하는 와인 때문에 보면서 입맛을 다시게 되고 포복절도할 사건들과 재치 있는 대사에 신나게 웃고 또 찌질한 마일즈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게 되는 다정하고 희망적인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좀 몇 번을 봤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예. 피뇨누아라는 정말 그 포도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피노가 하도 많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트를 할 때 그 친구 잭이 너 여자들이 혹시 멀로를 시키면 네.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멀로 마셔 알았지? 그러는데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정말
피노 판매량은 20% 늘고 불쌍한 멀로는 그 영향으로 판매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와인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작품성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죠. 2005년도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작품상 네.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그 남녀 조연상, 네. 그다음에 감독 각본상 후보에 예. 다 나미네이트된 아주 우수한 작품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 마일즈를 연기한 배우가 폴 지아메티라고 정말 헐리우드 영화에 저런 인물로도 주연을 할 수 있나 싶은 그렇죠. 예. 땅딸막하고 배 나오고 네. 못생긴 남자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연기가 얼마나 사실적이고 그 연민을 불러일으키는지 바로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배우였고요. 그 잭을 연기한 배우는 사실은 이 감독한테 이 저기 조지 클루니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물간 예. 그 본능에 충실한 플레이보이. 근데 감독이 너무 잘생기고 완벽하고 네. 할리우드의 완벽한 남자라 이 균형이 안 맞는다 해서 그 사람을 뺐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이 배우를 선택을 했는데 아주 황금의 캐스팅으로 아주 이 수많은 영화제에서 네. 상을 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샌드라 오라는 한국계 맞아요. 배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테파니 역할에 스테파니 역할이었죠. 그 샌드라 오 그- 굉장히 한국적인 외모인데 네. 굉장히 코믹하게 아주 여러분이 연기를 잘했죠. 그레이즈 어나토미 네. 보면은 아시는 그 배우가 이 영화로 여우조연상 후보까지 오르지 네, 그 않았습니까? 샌드라오가 보면은 정말 한국적인 네, 외모인데 맞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앙상블이고요. 감독이 이 당시에 샌드라오하고 부부 관계였죠. 지금은 나중에 이혼을 했어요. 예. 네. 이 영화에서 이 특히나 그 마일스가 워낙 와인에 대해서 해박하니까 저희가 진짜 와인에 대한 걸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굉장히 유명한 1961년상 프랑스 와인 샤또 슈발 블랑이라는 그 와인을 이 남자가 애지중지 애껴놉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헤어진 와이프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이제 음. 딸려고 아껴놓다가 결국은 와이프가 재혼을 해서 임신한 사실까지 알고 굉장히 그 인생에 완전히 좌절감을 느끼니까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서 햄버거를 시켜서 혼자 그 아껴놓은 그 와인을 네. 플라스틱 컵에 따라서 햄버거와 마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음. 우리가 애끼고 뭐 해도 현실을 직시할 때는 그냥 마셔버리고 똑바로 땅 위에 쓴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네. 의미가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와인을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은 뭐 이 영화는 반드시 뭐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그런 작품이군요. 예. 네, 그냥 오늘 같은 날 네. 부대찌개 끓여서 와인 마시면서 보시기에 피노누아 딱죠. 드시면서 알겠습니다. 자,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조이킴 씨께서 아주 향기로운 와인 같은 작품 한 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얘기만 듣고 반은 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이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 링컨우드, 나이스 골프, 글램뷰 샴버그 지점에서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샴버그 한인타운의 중심 우리 마켓. 한 장소 한 주인이 23년을 한결같이. 우리 마켓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 국, 각종 캐더링, 최고급 육류와 신선한 야채 등 최상위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학장과 세단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샴버그 우리 마켓.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847-885-8610. 오일, 워셔액, 냉각수, 에어컨, 브레이크, 타이어, 기타 등등. 자동차 참 점검할 것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하지요. 로얄에 오시면 바디와 정비 등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클레임도 알아서 척척. 로얄 오토모티브에 오시면 안심이라니까요. 로얄에서는 렌트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차량 로얄에서 캐시로 구입합니다. 773-467-1150 467-1150 자동차 관리의 프로페셔널 로얄 오토모티브.
진용 있는 영어 연수 학교를 찾고 계십니까? 미국 유학을 원하는 한국 대학생이 있습니까? 19년 전통의 아이비 칼리지로 오십시오. 아이비 칼리지는 연방정부 인가받은 정식 대학이며 유학생에게 서비스 I-20를 발행하고 서울 강남에 지사가 있어 한국에서 유학비자 취득을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 확실한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하십니까? 아메리칸 드림 수련을 원하십니까? 아이비 칼리지는 6단계 ESL 영어 교육과 함께 캐솔 유치원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출신은 유병택 원장 등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하는 아이비에서 꿈을 이루십시오. 아이비 칼리지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수백 명의 유학생들을 축하합니다. 우수한 교수진, 알찬 교육을 자랑하는 아이비 칼리지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47-564-1525 564-1525번 아이비 칼리지.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우리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의 김희경 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선 첫 인사입니다. 예.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우리 네. 성당의 신부님께서는 새해 복을 많이 잡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래요. 아, 복들은 사실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잡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잡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저희는 새해 좋은 일 많이 있기시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달여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좀 그동안 좀 잡은 복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에는 진짜 청마해고 가보년이 정말 좋은 해래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간호사 협회도 좋은 일이 있고 우리 동포 사이에도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간호사 협회에서 이사회가 있었죠? 예, 저희 그 첫 번째 이사회가 지난 1월 14일 날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초기 그 양로원 건립 추진위원회 그 멤버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날 이제 첫 번째 이사회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초기 선생님들 오시라고 초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맹준환 선생님, 김달분 선생님, 또 배월순 선생님, 또 신신자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날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양로원 건립 추진위원회 이 우리 간호사 협회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또 밖에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날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 그 모습을 제가 이사회를 지켜보면서 뭔가 중요한 얘기들이 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양로원 건립 추진위원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페이퍼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예. 잘 들어보세요. 양로원 건립 추진위원회 1984년 본 협회 회장이었던 허정식 선생님은 한인을 위한 양로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인 양로원 건립을 위한 구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시카고 주변 지역에는 약 2,500여 명의 교포 연장자들이 33개소의 노인 아파트에 분산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해당자 연령 분포가 70세였다. 음식, 언어, 풍습이 다른 미국 땅에서 거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며 양로원을 찾게 되는 경우 미국형 양로원보다는 한인이 경영하는 가정 양로원 혹은 양로원을 이용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여러 면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하에 한인 양로원 건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네. 그 내용이군요. 네. 그러니까 1984년에 우리 간호사들은 그 당시에 우리 미국 땅에서 빨리 정착하시고 어느 정도 위상도 벌써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동포 사회의 한인들이 특히 연장자들이 한국 언어와 음식을 함께할 그런 양로원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간호협회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기에 이르렀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간호 선생님들이 처음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보통 그 널싱홈 그 양로원에서 먼저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말을 천천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또 공부도 해서 다시 미국 RN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취직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때 당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네. 여기서 이제 양론에 가셨는데 한국 음식 가장 큰 거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어 하시는 거. 예. 그리고 그 외국 사람 그 피지컬 테라피, OT 이런 거가 또 네. 서로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아, 한국 양론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금을 좀 조성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 간호사 협회에서 그 펀드라이징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기금을 뭐 5,000불, 뭐 2만 불 그렇게 계속 이제 모금을 하셨는데 모금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돈이 38,000불 정도가 있어요. 38,000달러가 이렇게 모금이 됐는데 그러다가 계속되지 못하고 멈추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 멈추게 된 이유는 이제 1997년 네. 그때 이제 최영잔 선생님, 우리 리디아 선생님이 위원장이 되셨었는데 그 당초 계획과는 달리 그 양론을 짓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돈인 거예요. 그 돈이. 그렇죠. 35,000원. 지금도 더 턱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요. 예, 큰 돈은 아니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여건이 맞지가 않고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또 좀 많이 그렇지만 사실 그 널싱홈 오너는 주의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국 양론 그 클라리치 양론도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론을 우리 힘으로 건립하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홀드를 하자. 그래서 일단, 그 돈을 멈추자. 멈추고 그 돈을 그냥 CD에다가 은행에 CD로 묶어놨군요. 장기 예치금으로. 그냥 이제 장기로 계속 묶어두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저희들은 몰랐죠. 저는 이제 그 좋은 선생님이 회장을 할 때 제가 7년 전 그때 이제 간호사협회 그 처음 조인을 하셨군요. 재무로 조인을 해서 계속 일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허정주 선생님하고 한청자 선생님 네. 그 두 분이 이제 저희한테 이거를 가지고 오시면서 한청자 선생님이 이제 LA로 이사를 가신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여기 간호사협회에다 의임을 해야겠다. 그 당시에는 그 건축위원회만 또 따로 있었나 보죠. 따로 이제 커미티가 있었어요. 커미티가 있었다가 그래서 커미티가 전부 이제 막 회칙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해체가 되시는 거죠. 해체가 되고 어떤 분은 타주로 가시고 타주로 어떤 분은 가시고. 이제 좀 은퇴하셔서 다른 일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 쪽에 그렇죠. 이 기금을 맡겨두셨군요. 그렇죠. 이제 다시 이제 간호사협회에서 네.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그때 당시에 인액티브 상태로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액티브하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잠정 중단한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는 CD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최천원 선생님 회장 때 이거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임시총회 네. 그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최천원 선생님이 회장님이고 제가 이제 재무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임시총회를 해가지고 액티브로 바꿨어요. 네. 바꿔서 벌써 이제 오래전에 액티브한 상태였군요. 예, 그래서 바꿨는데 이제 일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이제 회장단이 에브리 이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따로 커미디를 구성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커미디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군요. 에브리 이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일을 하시다가 중단하고 또 하실만 하면 또 1년 후에 벌써 6월이 다 되고 계속 회장단이 또 바뀌고 계속 바뀌고 이사장도 바뀌고 바뀌고 계속 그래서 뭔가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그래서 지금 벌써 지금 저희한테 7년 동안 7년 동안도 계속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은 돼 있고 회장이 바뀌고 회장단이 바뀌면은 새로운 임총회에서 그 커미티 멤버도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뭐 그 멤버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있어 오긴 했는데 그걸로 그냥 아무 일을 못 하고 계속 또 넘겨주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김광자 선생님이 이
양로 추진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 이 선생님이 이제 연대에서 지금 그 간호대학 동창 회장님이신데 예. 우리 이제 학회하면서 또 만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 간호사협회 임원으로 조인을 하셔갖고 예. 지금 이제 이 위원장님을 맡아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적덕하시고 너무나 일을 열심히 혹시 초창기 하시려고. 멤버십니까? 초창기 멤버시고. 아, 그 당시에 처음 커뮤니티가 구성될 때 그렇죠. 우리 그 양로원 건립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예, 자세한 그러니까 히스토리까지 알고 자세한 계신.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예. 또 이제 그 오랫동안 여기서 또 일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적임자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그 선생님이 저희 위원장을 맡아주신 게 제가 취임할 때 6월달 작년 예. 6월에 그때 맡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네. 이분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제 회장으로서 후원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기금 거죠. 3만 8천여 달러가 있으면은 이것으로 양로원을 건립하기에는 정말 그 당시에도 힘든 뭐 말도 안 되는 적은 액수였지만 지금은 더 힘들어진 지금은 이제 상황이잖아요. 더 적은 액수죠. 더 적은 액수로 뭐 양로원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계속 일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3만 8천 불 갖고는 더 이상 이제 양로원 건립은 못한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4가지 추진 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일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양로원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첫 번째 이 돈은 장학금으로 쓰자. 간호사협회 지금 장학금 제도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래 예산에 에브리 이어 3명이 돼 있었는데 네네. 만약에 이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뭐 5명을 준다든지 뭐 10명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학금을 주자. 그다음에 또 노인 복지를 위해서 쓰자. 예. 또 뭐 보타니 가든에 한국 정원을 지금 건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지요. 뭐 거기다 이 돈을 다 주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나온 거가 이제 그 한인회관을 건립을 하면은 한인회관을 건립하면 예, 한인회관을 건립을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간호사협회 사무실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간호사협회에 그 간판도 걸고 네. 그 기금을 거기다가 이제 전액 다 드리면서 우리 간호사협회 사무실을 얻는다. 뭐 네. 이런 그 추진 사업을 몇 가지를 이제 구상을 하신 거예요. 의견들은 다들 참 괜찮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간호사협회가 여기에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후배들 계속 면면이 이어갈 그런 협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사업 같기는 한데 또 처음에 기금을 내신 분들은 이게 양로원 건립 기금으로 사용을 하라고 줬는데 지금 왜 다른 말을 하느냐 좀 이런 불만을 초창기에 그 기금 내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네. 저희가 이제 김광장 선생님이나 그분이 이제 그 초기 멤버 맹준환 선생님, 김달문 선생님, 배울수 선생님 이런 초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거를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사실 1984년도에 미국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건립됐는지도 모르고,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초기에 나는 양로원 건립을 위해서 돈을 냈는데 왜 너는 여기다 쓰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절차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모금을 위해서 더 이상은 못 쓰니까 신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뭐 2번, 3번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법적 절차 같은 거 그런 거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의미를 두는 게 우리가 이번에 일을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 임기 실제로 때 지금 일을 시작을 안 하셨으면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안 하면 편한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만약에 저 생각만 한다면 그냥 저도 올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다른 뭐 2세, 3세가 하든지 말든지 그냥 뭐 우리 2세들이 머리 아프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김광장 선생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선배들 후원해드리는 입장에서 거고. 이 어려운 문제는 풀어가야 할 문제는 빨리 풀겠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는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김광장 선생님이 우리 초기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이거를 결정을 해주실 때까지 네네. 우리는 계속 도와드리고 후원해드리고 예.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 중에서 뭐 타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은퇴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곳에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그 당시 멤버들이 몇 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멤버 선생님들이 지금 뭐 한 10분 정도 계신 것 10분 같더라고요. 정도? 예. 예, 좀 그래서, 전에 이를 성함들은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뭐 6분 하고 또 다른 분 해서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네. 우리 김광장 선생님이 다 일일이 컨택을 하시고 예. 얘기를 하시고 그 중에서 기금을 뭐, 좀 많이 내신 분도 계실 예, 테고. 내신 분도 있고 처음 그 회칙을 만드신 분도 있고 네. 거기에 회장님이셨던 분도 있고 위원장님이신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일을 정말 솔선수범해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희는 너무나 고맙고 이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저로서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말할 수 없이 고마운 그러니까 그런 일인 것 큰 같아요. 총대를 흔히 맨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렵지만 어렵다고 자꾸 미룰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선배들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협회가 회장단이 이렇게 서포트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제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젊은 2세, 3세 간호사들을 계속 영입해서 저희 네. 일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괜히 협회 와서 일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맡겨요. 당신들이 일을 해주셔야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머리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예, 그렇죠. 이제 저희는 시작을 열심히, 했다. 예, 이번 그 도와드리고. 이사회 안건 중에서 이게 좀 큰 문제였고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자세한 내용을 가끔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면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의문을 좀 풀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이사회에서 크게 다뤘던 안건이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 파리에 대해서 네네. 저희 평가회를 가졌고 그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황을 네.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잘 우리가 치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래 있을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합창단 신년회 그거를 시작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1월 25일 날 네. 이제 차종 선생님 댁에서 하기로 했어요. 합창단에 관련한 예,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그 엔젤스 콰이어 합창제가 5년 전에 한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사실 하려고 했는데 네네. 너무나 일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합창제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고 부족하다. 네네. 그래서 이제 1월 25일 날 우리가 이제 우리 지휘자 선생님, 목사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일단은 최소한 우리 엔젤스 콰이어 작은 음악회 그거라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 올해는 4월 달쯤. 그러면은 올 봄에는 그렇게 좀 화사한 우리 예. 간호사 언니들이 불러주는 기분 좋은 노래 들을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있겠군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최소한 합창제는 못해도 네. 작은 음악회 정도는 한번 준비해보자 해서 이제 이번 25일 날부터 왜냐하면 2월 달부터 방학이 끝나고 다시 또 네. 합창 연습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계획하고 있고 또 이제 2월 1일 날은 우리 에브리이어 양로원 방문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로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외롭게 자식들을 기다리는지 그거를 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또 방문을 해서 나일스 햄톤 요양원 방문을 해서 이제 선물도 드리고 예. 공연도 좀 하고 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지금 그렇게 날짜를 다 정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2월 22일 날은 우리 널싱 세미나. 네. 그래서 간호사 협회는 간호사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5월 달이 every 2 years 우리가 리뉴 하거든요. 라이센스를. 네. 그래서 그때 20시간 그 CU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8 hours 그거를 받아서 2월 22일 토요일 아침 8시에 스위디시 병원 네. 그 오디토리움에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오시면 네. 8시간이면 되게 큰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받으실 수 있고 예. 또 이제 뭐 3월 달에는 우리 2세들을 위한 디너 얘기하면서 이제 잡 멘토링도 해주고 네. 또 지난번에 조이스 강이 아주 일을 잘했는데 네. 지금도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예. 또 4월에는 이제 오픈 포럼 하면서 우리가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지금 제가 오늘 우리 부회장님, 권현주 부회장님이 사임, 예. 대학원 공부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레터를 오늘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컨택을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차기 회장을 또 저도 구해야 해요. 그렇군요. 부회장이 바로 회장이 되기 때문에 빨리 부회장을 구하시는 게 차기 회장을 구하는 거와 같은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저도 기도 제목이 6월 달에 다른 회장님한테 이임해 주는 거.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자 하니 너무나 바쁜 2014년이 될 것 같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 김희경 회장 모시고 지난 이사회 내용과 그리고 2014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봤는데 저도 좀 오늘 굉장히 충격, 뭐라고 그러니 충격요법이라고 그럽니까?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제가 특히 이제 저희 이모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처음 오셔서 저희들도 많이 왔는데 잠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정도 주무시고 일을 하시고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호 선생님들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에요. 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네, 진짜.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고요. 열심히 살겠다는 줄은 저는 개인적으로 각오까지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 김희경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 칭찬이 힘이 됩니다. 사는 것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비전을 격려하는 분들께 BBCN뱅크도 힘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더 가까이에서 당신의 생각을 더 크게 봅니다. 힘이 되는 사이 BBCN뱅크 멤버 FDIC. 사고 당시 당황해서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 허리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쁘고 해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걸? 이럴 땐 누굴 찾아야